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기로 한 날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입당이 아니라 복당입니다. 탄핵 사태가 벌어지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 2년 만에 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 셈입니다. 그동안 우파 진영에서는 탄핵 사태로 제 집을 뛰쳐나간 이른바 탈당파를 이끌을 때 대표적으로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하태경, 권성동, 이해훈 등등 등의 이름을 마치 구구단 외우듯 읊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학재라는 이름이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학재 의원은 존재감이 별로 없는 초재선 의원 중에 한 명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이라는 간판을 내세워 인천 서구구청장에 연달아 당선이 되었고 18, 19 그리고 20대까지 연달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현재 3선의 중진위원일 뿐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학재 의원을 이 정도로만 설명한다면 그의 정치 인생에 대한 핵심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두 가지의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뼈박, 여기서 뼈박이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친박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뼛속까지 친박이라는 뜻의 언론이 만든 속칭어입니다. 그리고 뼈박에 더해 그를 수식하는 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의 영원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학재 의원은 초선 의원이었던 2010년 8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농림수산부 식품부 장관 입각 이후 당시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을 처음 맡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을 수차례 역임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2012년 1월에도 비대위 비서실장에 임명되었고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박근혜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도 대선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다가 이후 최경환 의원의 후임으로 비서실장을 맡으며 당시 박근혜 후보를 줄곧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직책도 아니고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지닌 비서실장을 연달아서 맡겼다는 점에 비춰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이학재 의원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14년 2월 이학재 의원은 채널A의 쾌도난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행자가 박근혜의 영원한 비서실장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동의하시나? 라고 묻자 이학재 의원은 웃으면서 영광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정치인 박근혜를 지지했음을 언급한 뒤 국회로 들어와선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가깝고 정치적인 철학을 함께하고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를 친박으로 계속 분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설명했는데 이학재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표가 저를 보자고 전화를 했는데 당시 제가 프랑스 출장 중이었다. 군대 와서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비서실장을 맡아주지 않겠냐 말했다며 정치인 박근혜와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3년 1월 같은 방송에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이학재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적 사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인기가 높아지면 좋겠지만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 사이가 가까운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멀수록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3년 동안 아주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비서실장으로 모셨습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잘 하실 거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잘하셔야 하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인기가 좋아지면 거기서 편성을 해서 득을 보고 인기가 멀어지면 가까운 사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그 정도 사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에 관계없이 끝까지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말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탄핵 여파로 이른바 분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는 이른바 새누리당 탈당파 명단에 이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던 35마리를 굳이 분류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친이계, 둘째 친박이었다가 노선을 달리한 의원들, 셋째 어중이 떠중이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중이 떠중이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도 모른 채 그냥 김무성과 유승민의 손을 잡고 나간 영혼 없는 애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류 중에 이학재 의원은 당연히 친박이었다가 노선을 달리한 의원들의 분류에 속합니다. 참고로 이학재 의원은 2016년 11월 최순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정작 비박계 모임인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이학재 의원이 이때부터 사실상 탈박 또는 비박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게 중론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아닌 바른정당의 의원이 된 이학재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대거 복당했을 때 합류하지 않고 유승민의 대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입니다. 이른바 국토대장정 도보 유세, 이학재 의원은 17일 동안 지도상 거리로 582km를 걸으며 유승민의 선거 유세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겠다고 나선 개혁보수의 길은 애초부터 외롭고 힘든 길이었다. 끝까지 간다라고 했던 유승민과 의기투합하며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간다라고 했던 자신의 의지를 또 한 번 뒤집고 그가 자유한국당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학재 의원의 복당에는 몇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른미래당에 할당된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가진 채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는 절이 싫으니 중이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절에서 덮어주라고 준 2부 자리까지 들고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이 말은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할당된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들고 복당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도 의원들이 위원장직을 그대로 가지고 창당했다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정보위원장 유지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는데, 이런 이학재 의원의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김영우, 권성동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각각 국방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지고 이동했었습니다. 이보다 더 가까운 사례로는 유성엽, 장병환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해 민주평화당을 창당할 때도 각각 교문위원장과 산자위원장을 가지고 평화당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이 창당될 때도 박주선, 김동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몫이었던 교문위원장과 산자위원장을 가지고 탈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절에서 덮으라고 준 입을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 관행을 알면서도 생지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학재 의원의 탈북당으로 국회 상임위 보유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8개로 동수가 되고, 바른미래당은 교육이 하나만 보유하게 돼 평화당과 같은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학재 의원의 자유한국당 복당이 가지는 이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이 의원의 탈당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개인적 선택을 못내 인정하면서도 당내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분위기이지만, 정계 개편을 앞두고 보수 성향 의원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유승민의 복당입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한국당은 이학재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갑을 비롯해 유승민의 지역구인 대구 동을에 대한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유승민의 복당을 위한 성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의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을의 당협위원장 자리 또한 일반 공모 대상 지역으로 비워둠으로써 한국당이 복당을 위한 직간접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최근 우클릭으로 선회한 이현주 의원도 꾸준하게 한국당 입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들은 아직까지는 여러 개의 정계 개편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만약 유승민의 자유한국당 복당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구독자 여러분께서 재미있게 보셔야 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의 꼼수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제 데일리 베스트에서도 심층적으로 다뤄드린 바 있는데 조강특위는 21명의 당협위원장 배제 명단을 발표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는 분명 당을 박차고 나간 탈당파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기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무성, 권성동, 김용태, 이종구, 황영철 등등등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며 몇몇 의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해놓고 바로 며칠 뒤 탈당파인 이학재를 받아들이고 이게 마중물이 돼서 유승민까지 복당하게 된다면 조강특위가 미리 치밀하게 계산을 세워놓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김무성을 쳐내는 듯한 액션을 보여 한국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일단 돌려놓고 결국에는 유승민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전 작업을 미리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김성태, 장제원 등은 도대체 왜 살려놓은 거냐라는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만약 유승민 등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바른미래당의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자유한국당에 합류할 경우 김무성이 뒤에서 지휘봉을 흔들고 김성태, 장제원들과 함께 합세해 내년 2월 당대표 선거에서 친박과 대적해 새를 규합하기 위한 꼼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진곤 조강특위위원은 어제 YTN의 한 라디오에 출연해 그분들이 와서 응모를 하면 다른 경쟁자분들과 같은 조건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면서도 만약에 당에서 이분들을 영입 형식으로 모셔온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정치를 떠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당장의 실익과 이상 사이 또는 당장의 실익과 명분 사이의 갈등과 고민을 하는 경우를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당 입장에서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합니다. 더군다나 이학재 의원같이 중진에다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이 욕심이 날만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의원수를 늘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정치적 꼼수가 도사리고 있고 나중에 그것을 지지자들이 알아차렸을 때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 탄핵이라는 큰 충격을 받고 가장 많이 상처를 입고 가장 많이 속상해했던 것은 다름 아닌 믿었던 이들에 대한 배신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휴일로 지정된 투표일에 굳이 투표장까지 가셔서 자신이 가진 한 표를 행사하실 때는 그 정당에 대한 또는 그 후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유한국당이 신뢰 회복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나를 생각해보면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21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